특정 언론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팩트체크도 안 하고 완전히 틀린 가짜뉴스를 버젓이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고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한쪽 사이드에서 거의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의 패권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슈카월드에서 백악관 취재 유튜버들과 하겠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출근길에 봤는데요. 언론 믿지마, 유튜버를 믿어. 이 슈카 형님의 영상을 같이 리뷰해보면서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은 이제 슈카월드의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니까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슈카 형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한 이야기냐, 이게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다.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된 캐롤라인 리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97년생 27살밖에 안 돼 역사상 가장 어린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젊고 아주 이쁘시죠. 미모의 여성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일단 출산 당시에 트럼프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에 목숨을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산 4일 만에 대변인 업무에 복귀를 해버린 거죠. 와, 우리나라였으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산후조리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 대변인이 트럼프의 대변인인데 지금 전임자였던 바이든의 백악관 대변인과 정말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대변인은 장 피에르 카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색인종이시고 LGBT죠. 장 피에르 카린은 백악관 대변인 중 최초의 LGBT 인물. CNN 특파원과 연인관계를 유지했었고요. 이런 분이랑 트럼프의 대변인은 아주 대비되죠. 유색인종 대 백인, 그리고 LGBT 대 이성애자, 그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신 분, 이렇게 아주 대비되고 있는 분인데 이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 자, 오늘부터 브리핑룸 앞좌석을 뉴미디어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백악관에 브리핑룸이 있는데 여기 앞좌석이 있죠. 여기에다가 뉴미디어 유튜버들을 초청하겠다는 거죠. 이러면서 자, 오늘 첫 질문해 주실 유튜버분 손드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첫 질문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함에도 과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뉴미디어에게 받겠습니다. 이 백악관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그 질문을 유수의 언론사가 아니라 유튜버들에게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뉴미디어를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우선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너네 언론, 너네 이제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언론 이제 못 믿는다. 대중매체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특히 청년들은 전통적인 TV와 신문을 보지 않고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뉴스를 본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기존 언론들이 했던 거짓말이 있었다. 이렇게 이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선 여론조사도 해리스가 이길 거다 했는데 트럼프가 압승했잖아요. 우리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죠. 해리스를 그렇게 빨아제꼈는데 결과는 자, 미국인들이 대중매체 신뢰도는 5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완전히 신뢰한다가 이전에는 72년도에는 70%에 가까웠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6%, 완전히 신뢰한다는 31%로 떨어져서 신뢰도가 역전이 된 거예요. 특히 공화당원들의 대중매체 신뢰도는 충격의 12%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언론이 왼쪽으로 좀 기울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별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20, 30, 40 이 젊은 사람들의 신뢰도 하락이 더욱더 큰 낙차로 떨어졌다, 두드러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 청취자 중에 90%는 이 팟캐스트가 이 유튜버들이거든요. 90%는 뉴스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슈카 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백 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뉴스를 만드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약간은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슈카 형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언론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던 것은 소위 말하는 이 언론이라고 하면 한쪽 편에 서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양측 말을 좀 잘 들어보고 최대한 공정하게 팩트체크도 좀 제대로 해보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발표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려면 취재도 이제 해야 되고 인터뷰도 따야 되고 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조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카이 나오는 똑똑한 애들 높은 연봉 주고 뽑아가지고 제대로 취재도 시키고 팩트체크도 제대로 해서 뉴스를 만들었던 그 시절에는 그래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가요? 특정 언론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팩트체크도 안 하고 완전히 틀린 가짜뉴스를 버젓이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고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한쪽 사이드에서 거의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 사람들이 스카이면 뭐합니까? 거대한 조직이면 뭐합니까? 그 조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편향되게 뉴스를 만든다면 한 명이 제대로
제대로 알아보고 팩트 체크해서 방송하는 게 더 정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일개 유튜버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한다고 해서 선동이 이렇게 쉽게 되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유튜버의 뉴스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나요? 아니죠.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네임밸류나 뭐 신뢰도에 있어서 유튜버들과 게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 압승이잖아요, 언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차 언론을 안 믿게 되는 것은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곳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듣보 유튜버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놓고 보면 유튜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네임밸류를 갖춘 곳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파급력은 유튜버의 수백 배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문제예요. 뉴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낮아요. 이거 봐요. 이 레거시 언론들은 진지하게 이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슈카 형님의 영상에 달린 댓글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살다 언론 믿지 마, 유튜버를 믿어, 백악관에서 말하는 날이 올 줄이야. 뭐 기성 언론들 신뢰도가 개판이긴 합니다. 유튜버들 욕할 처지가 못 되긴 하지요. 언론사에 대한 신뢰는 언론사들이 스스로 버렸다고 생각함. 신기해. 분명히 미국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한국 같아. 크크크크. 지들 사상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솔직히 유튜버랑 다를 게 뭔가 싶을 때가 많음. 언론이 신뢰를 잃은 것 언론 탓이지 국민 탓이 아님. 크크크. 우리나라 언론도 다 해리스가 될 거라고 난리치지 않았나? 정작 미국에선 트럼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어쩌면 트럼프 말이 맞을지도. 본인 회사 기상캐스터 극단적 선택해도 끝까지 보도 안 하는 MBC도 있으니까.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언론의 패권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 탄핵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어디를 더 신뢰를 하나요? 언론인가요? 유튜버인가요? 이번 전국에서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한 유튜버들이 몇몇 분 계시죠. 이제 여기서 유튜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단순 1인 미디어를 넘어서 하나의 1인 언론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만큼 제대로 팩트 체크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팩트 체크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